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아마 예전에 산골마을 같은 데 사셨던 분들이라면 밤에 귀신을 한 번이라도 못 구경하신 분들이 드무실 겁니다. 그만큼 시골에서는 귀신 봤다 또는 귀신 목격담 같은 게 참 흔한데요. 참 희한한 것이 황당한 것 같아도 농촌에서는 가끔 그렇게 진짜 같은 헛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름밤에 모기불 피워놓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어른들에게서 듣는 귀신 이야기는 진짜 실감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또 뻥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보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 또는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은 할 수 있겠으나 모든 거 다 떠나서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그 눈앞에 벌어진 현상이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일 테죠. 어릴 때 저도 몇 번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한 번은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이라 산수가 수려한 곳입니다. 뒷동산은 우리 마을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문의 문중산이기도 해서 여러 선조들의 묘를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친척들이 과수원과 포도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수원 운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 거주할 집이 있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산 아래 마을 쪽에 주거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과수원 안에 있는 주택은 장기적으로 작업하는 일꾼들의 숙소로만 가끔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고 저희 작은 집 과수원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과수원 안에 있는 빈집에서 자주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딱 이맘때였을 겁니다. 방학을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방학을 한 기쁨으로 친구들 몇 명이서 그 과수원 안에 있는 주택, 즉 평소 우리들의 아지트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벌써 해가 서산으로 서서히 잠겨져 갑니다. 농촌은 해 떨어지면 금방 어두워지는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비어있는 집에 옆방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슬쩍 찔렀습니다. 눈짓으로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요. 그렇게 둘이서 문틈으로 방을 살짝 봤는데 웬 남녀가 마주보고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명은 그 순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헤헤거리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뒤꿈치를 들고는 살살 살금살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것이 조금 심각한 듯해서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사랑하는 두 연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담을 나누려고 이 집을 찾았을 거다 하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수원에는 대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쪽으론 큰 대문이 있고 그 좌측과 북쪽문은 쪽문입니다. 저희 집은 동쪽 대문길을 나서서 비탈을 타고 한참 내려가야 나왔고 다른 한 친구는 좌측 쪽문으로 해서 과수원을 돌아 나가야 했어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과수원 중간에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 친구는 동문 쪽으로 가고 나머지 두 친구는 서쪽 문으로 갔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비탈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쯤에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아까 그 집안에 있던 그 청춘 남녀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문을 나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우리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논두렁길을 들어섰습니다. 이제 막 어둑어둑해져서 저 멀리 마을 집집마다 불을 밝히는 게 멀리서도 보였는데요.
그렇게 논두렁길을 다 건너고 마을 어귀를 막 들어서다가 또 궁금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로 웃기도 하고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기도 하면서 말이죠. 근데 도대체 누굴까?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밥을 먹고는 호야등 밑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음날 어제 방향이 달라서 헤어졌던 한 친구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우리 집과 걔네 집은 바로 옆 동네이지만 걸어서 약 1시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친구한테. 야, 있잖아. 어제 그 집에서 봤던 그 형이랑 누나는 성내에서 온 사람인가 보대? 그러게. 자세히 봤는데 피부도 곱고 옷도 깔끔하더라. 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과수원에서 놀라서 우리 바로 도망쳐 나왔잖아. 응. 그런데 우리 마을까지 따라와서 내가 자세히 봤거든. 무슨 말이야? 어제 우리 마을 어기까지 나랑 같이 왔는데. 아니야. 우리 마을까지 같이 왔어. 내 바로 뒤에서 걸어오길래 내가 자세히 봤는걸.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밝은 낮에도 절대로 그 과수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 부지는 나중에 대학교 부지로 팔려버렸습니다. 살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확실하게 귀신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귀신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최초로 본 것은 80년대 초반 시절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광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당 왼편에 있었는데 못이 짜는 기계가 그 광에 있었습니다. 농기계들도 있고요. 근데 밤 8시쯤 되면 종종 모시를 짜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시기인데 그게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 엄마, 배틀이 사람 없이 혼자 짤 수가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못이 짜는 소리가 사람도 없는데 8시만 되면 종종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들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저만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소리 나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마침 광에서 그 소리가 날 때 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 지금 또 들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정말 이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귀신 얘기가 정말 빈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귀신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듯 말이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깡촌, 첩첩산골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마을이 굉장히 작았는데 정말 제가 살아본 곳 중에 가장 무서웠던 마을이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3번인가 밖에 안 지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밤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밤에 일어나는 게 정말 미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밤에 자다가 잠에서 깨면 무슨 환청 들리듯이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에서 쥐인지 뭔지 1시간 넘게 계속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그때처럼 무서웠던 동네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초저녁 때 그 집에 뒷창문이 있었는데 뒷산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사람 키만한 작은 소나무 하나가 이리 휙
저리 위 혼자서 흔들리더군요. 다른 나무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나와 동생 셋이서 야, 저거 분명히 귀신 같아 하면서 막 떠들면서 구경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당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하고 저만 남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밤 10시쯤 됐는데 같은 방향은 친구가 먼저 가버린 상황이었고요.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아픈 칠흑 같았습니다. 그런 산길을 혼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제 생애 최고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다가 길 옆으로 나무 사이에 사람 형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엄마야! 하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고 홀로 서 있는 가로등 아래까지 와서 숨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깜깜한 길을 천천히 걸어갔죠. 근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길동이니?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이상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그 발걸음 소리도 함께 멈추더군요. 그때는 무서워서 다시 한번 뒤는 못 돌아보고 앞만 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길동이 맞아? 누구야? 조용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집중해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분명히 저와 함께 걷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까지 다 왔는데 길 옆 오른쪽 비닐하우스 앞에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어떤 처음 보는 할머니가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듣고 보고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도대체 제가 그 시골 마을에서 보고 들었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귀신들이었을까요?